자, 애프터 이펙트, 이펙트 앤 프리셋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타일라이즈의 모션 타일. 그 모션 타일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. 그동안엔 몰랐었는데 애프터 이펙트로도 패턴을 만들 수 있다.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처럼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패턴 만들기가 가능하더라고요. 그럴 때 이 모션 타일을 쓰면 아주 좋습니다. 모션 타일을 쓰려면 솔리드가 하나 필요한데요. 이 패턴을 만들어 보기로 했잖아요. 좀 조그만하게 만들어 볼게요. 컨트롤 Y 해가지고 폭 30픽셀, 높이 30픽셀에 작은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. 그리고 이 솔리드의 크기와 똑같은 쉐입을 하나 만들어서 마스크를 씌워줄 텐데요. 마스크를 씌울 때는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 툴로 쉐입을 만들어 줄 건데, 이때 솔리드와 똑같은 크기로 도형을 만들고 싶으면 별을 만든다 하면 별을 더블 클릭합니다. 다시 보여드릴까요? 여기에서 별을 이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 솔리드와 같은 크기의 별 모양이 마스크로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영문은 모션 타일, 한글 버전은 동작 타일을 딱 넣어주면, 자, 뭐 타일 폭도 있고 높이도 있고, 이게 타일 위드, 타일 하이트, 뭐 출력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? 영문 버전에서는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네요. 이 타일의 폭과 높이는 지금 저희가 만든 이 별 모양의 얘가 타일이 된 거죠. 크기이고 출력폭은 얘를 얼마만큼의 넓이와 높이로 보여줄 거냐예요. 여기서 출력폭을 높여보시면 이렇게 같은 모양이 복사되어서 출력이 됩니다. 그럼 높이도 한번 가볼까요? 이런 식으로 꼭 패턴 같죠? 만들어지는 거예요. 문제는 그런데 얘가 지금 똑같은 얘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값이 쫙 도장 찍듯이 뿌려졌잖아요. 그런데 나는 여백을 좀 주고 싶다. 여백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만드느냐. 지우고 다시 솔리드를 하나 만들죠. 만들어서 내가 주고 싶은 여백을 계산을 해서 여기에 마스크로 이렇게 딱 하나를 그려줄게요. Shift 누르면 정으로 그려지잖아요. 그럼 이제 마스크가 생겼어요. 여기에다가 동작 타일을 적용을 해서 출력의 폭과 100%로 볼까요? 출력의 폭과, 자,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여백이 있는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.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졌으면 여기에다가 뭐 패턴을 씌우고 싶다 하면은 이런 도형이 있으면 위에 보여질 모양, 밑에 깔리는 바닥 해서 밑에다가 트릭 매트, 그래서 알파 반전을 줘볼까요? 그러면은 이렇게 패턴이 딱 원하는 모양에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만들면 되더라고요. 너무 재밌는 거 배웠습니다. 자, 그 다음 다 지워주고요. 자, 이제 트랜지션으로 넘어가 볼게요. 리니어 와이프. 와이프는 지우개입니다. 리니어 하니까는 선형으로 지워진다는 뜻이겠네요. 일단 만들어 보죠. 솔리드를 하나 만들죠. 컨트롤 Y. 그래서 얘를 다시 컴포지션 대비 100% 하면은 컴포지션하고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지죠. 여기에 리니어 와이프, 선형 지우기네요. 선형 지우기를 딱 추가를 해주고, 이 전환 완료, 여기 트랜지션을 딱 눌러주시면은 이 퍼센트에 따라서 이렇게 지워지는 듯이 바뀝니다. 이때 각도를 살짝 틀어주시면은요, 원하는 방향으로 지워져요. 그래서 여기에 키프레임을 전환 완료에 딱 주시고, 이 트랜지션에 주시고,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얘를 이렇게 지워보면 이런 식으로 좀 빨리 가네요.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.
요거 기억해 두면 써먹을 때 꼭 있겠죠. 그 다음 이펙트를 지워주고요. 아이리스 와이프. 이게 조리개 지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리스 와이프로 검색을 하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. 영문일 때 그거 살짝 써먹으시고 조리개 지우개. 자, 이거는 다각형으로 지워집니다. 여기서 한번 볼까요? 이렇게 반경도 정해지고요. 물론 각도도 정해지고,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조리개 지점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바꿔보시면은 다각형으로 모양도 바뀝니다. 그래서 얘도 0 줬다가 수치를 높여주면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이 되겠네요. 조리개 지우개 아이리스 와이프는 다각형으로 지워진다. 기억하시고요. 지우고 그 다음 레이디얼 와이프 방사형. 이게 클락이라고 검색을 해도 나오고요. 레이디얼이라고 검색을 해도 나오거든요. 근데 한글 버전에서는 방사형 지우개라고 돼 있네요. 방사형 그림자도 있고 방사형 지우개도 있고 나중에 이 원근에 방사형 그림자 해보겠습니다. 먼저 방사형 지우개 레이디얼 와이프를 딱 선택을 하면 자 얘는 어떤 모양인가 이렇게 시계 방향 모양으로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각도도 이제 내가 어느 지점부터 시작을 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은 바뀌어요. 방향이. 그리고 모두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또 같이 움직입니다.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. 이 트랜지션에 베네시안 블라인드라는 게 있는데 베네스식 차양이라고 돼 있네요. 한글에서는 베네스식 차양. 베니스식 차양이네. 베네스가 아니라 베니스식 차양을 또 같이 추가를 해줍니다. 그러면 얘는 어떤 거냐면은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블라인드처럼 모양이 이 블라인드 두께가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그 다음에 각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잘 폭도 조금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블라인드 차양의 폭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얘를 처음에 이제 첫 프레임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방사형 지우개하고 베니스식 차양 레이디얼 와이프하고 베네시안 블라인드 두 개를 적용을 했잖아요. 그런데 여기다가 방사형 지우개 전환 키프레임을 주시고요.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수치를 쫙 늘려봐 주시면 자, 플레이를 해볼까요?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.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셨죠? 이것도 역시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. 그래서 이 방향을 잘 보시고 만약에 출발점을 내가 여기서부터 딱 0도부터 하겠다. 이렇게 해갖고 출발점을 딱 지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자, 그 다음 지우고 가우시안 블러. 블러니까 흐림이죠. 흐림 선명에 가우시안 블러라는 게 있어요. 요것도 재밌는데 얘는 아까 그 우리 고양이 다시 모셔와서 얘로 한번 여기에 가우시안 흐림이라는 거를 딱 주게 되면은요. 여기에 흐림의 정도를 높이게 되면 이렇게 좀 이미지가 뿌얘집니다. 근데 얘가 가로 세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가로만 뿌얘지겠다 또는 세로로만 뿌얘지겠다. 약간 달라지죠. 그래서 가로 세로 같이 뿌얘지겠다 이런 게 있네요. 그래서 약간 뿌얘졌다가 얘도 키프레임을 주고 0이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뿌얘지는 정도를 높여주면 이렇게 뿌얘지면서 다른 효과를 합쳐서 사용을 하면 좀 더 멋있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. 이 가우시안 블러
흐려지는 거는 블러 찾아서 아무거나 넣으셔도 되는데 이게 가로 세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요거를 선택을 해봤습니다. 그 다음 원근에 보시면 드디어 그림자가 나옵니다. 이 그림자는 종종 나오는 문제예요. 자,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영상을 지우고 텍스트를 하나 쳐볼게요. 안녕. 그리고 지금 이 컴포지션의 색깔을 컨트롤 K 눌러서 조금 밝은 색으로 바꿔줘 볼게요. 그림자 잘 보이라고요. 여기 지금 외곽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 문자 캐릭터 창에 여기 외곽선 지우는 것도 가능하거든요. 여기에다가 다시 이펙트 창으로 가서 그림자를 찾습니다. 자, 먼저 두 개가 나오는데 그림자를 넣어 볼까요? 그럼 불투명도, 이게 그림자가 이제 조금 거리, 그 다음에 얘를 조금 오페시티 값을 어떻게 주느냐 뭐 이런 것도 되고, 그림자의 색상 바꿀 수 있고요. 그림자의 부드러움, 이렇게 하면 좀 블러 처리가 되네요. 아까 가우시안 블러처럼. 그리고 그림자만이라는 데 체크를 하면 원래 있던 원 텍스트는 안 보이고 그림자만 보이네요. 이렇게 그림자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그림자를 딱 넣어주세요. 굉장히 간단한데 모르면 또 헤매잖아요. 자, 이번에는 방사형 그림자를 넣어볼까요? 레이디얼 섀도우. 자, 이거는 조금 뭔가 많네요.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요게 하나 새로 생겼어요. 그래서 둥그렇게 어디에서부터 얘가 태양이 되겠네요. 내가 줄 건지 이렇게 둥글게 된다는 거, 요 차이가 있습니다. CC 스페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정말 재밌어요. 자, 여기 안녕 지우고요. 솔리드도 지우고요.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. 일러스트 파일이고요. 뭐 여기 요런 게 있네요. 가지고 와보면 세계지도예요. 아, 그런데 이게 회색이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. 자, 복습 한번 해볼까요? 여기에 아까 이전 영상에서 봤던 필이라는 효과 있었잖아요. 한글 버전에서는 7을 딱 가지고 옵니다. 그래서 좀 예쁜 색으로, 흰색으로 바꿔줄까요? 자, 됐습니다. 여기에 CC 스페어를 적용을 할 건데, 이 CC가 붙어 있는 효과들은 그 애프터 이펙트를 만드는 어도비에서 그 CC 필터를 만들던 회사를 인수했다 그래요. 그래서 그 후로 그냥 이 안에 장착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. 자, CC 스페어, 얘는 그냥 영어더라고요. 이 CC 스페어는 대상을 원형의 구로 변환을 시켜줍니다. 동그랗게 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.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? 짠! 아, 이랬더니 입체가 되면서, 즉 3D가 되면서 여기 보면은 라이팅, 조명도 있어요. 조명이 비춰지니까 이 안쪽은 까맣게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조명을 먼저 열어볼까요? 조명 색깔도 바꿀 수 있고, 이 조명의 위치, 각도도 바꿀 수가 있어요. 이거 키프레임 주면 반짝거리는 것 같겠네요. 그리고 레이디어스, 여기 크기, 범위를 지정할 수 있고, 그다음에 여기서 꼭 봐야 되는 게 로테이션. 로테이션을 보시면은 XYZ로 돼 있는데, Z가 있는 거는 얘가 3D이기 때문이죠. 바꿔보시면 이렇게 돌아요. X는 위아래로, 그다음에 Y는 좌우로. Z도 돌려볼까요? Z는 위아래 좌우가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돕니다.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. 뭘 돌릴 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갈 때는 Z축 돌려서 돌립니다. 기억해 두시고요. 여기에다가 Y축에 키프레임을 주고, 이게 지구본이잖아요. 이렇게 돌려보면은
이렇게 돕니다.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죠? 2020년 공개 문제에 이렇게 지구본 돌아가는 장면이 있었어요. 그거 공부하다가 CC 스페어도 하나 더 공부하게 됐습니다. 아, 이거 정말 재밌는 효과인 것 같습니다. 기억해 두시고요. 어차피 공개 문제 풀어봐야 되잖아요. 자, 그 다음. 자, 이미지 지워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조금 설명이 장황할 수도 있는데 텍스트 한번 볼게요. 넘버하고 타임코드 두 가지를 뽑아봤는데요.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. 또 여기서 자 이제 텍스트 그 중에 넘버는 숫자라고 되어 있습니다. 숫자라고 되어 있는 건데 컨트롤 Y 해서 솔리드 하나 만들까요? 숫자를 집어넣어 볼까요? 그러면은 여기에 글꼴을 뭘로 선택을 할 거냐가 나와요. 그러면 우리 외워뒀던 어리얼 있잖아요. 한번 쳐볼까요? AR만 쳐도 나오죠. 자, 뭐 맞춤도 있는데 일단 OK를 해봅니다. 그러면 이렇게 뭔가 0.0000 숫자가 나왔어요. 숫자가. 여기에서 하나씩 만져보죠. 여기 소수자리 보시면 소수자리 몇 자리까지 표시를 할 거냐라는 게 나와요. 소수점 자리 없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위치 이런 것도 있네요. 위치를 어디다 둘 거니? 그 다음에 색깔을 뭘로 할 거니? 그 다음에 크기, 이 텍스트의 크기를 어떻게 할 거니? 뭐 자간도 있네요. 자간도 좀 넓혀 놓을까요? 자, 보시면은 이 값, 옵셋, 난수, 최대 여기를 눌러보시면 숫자가 이제 변화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첫 프레임에 키프레임을 주고 얘를 0이라고 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얘를 100이라고 한다면 자, 시간이 지나면서 100까지 갑니다. 이 자간 너무 뛰었나 보네요. 이렇게. 그런데 왜 이거를 필수 이펙트로 꼽아봤냐면 작년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. 이 위치를 좀 바꿔주고 여기에다가 쉐입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. 동그라미. 선을 조금 두껍게 해줄까요? 여기에서 보시면은 트림 패스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. 한글 버전에서는 패스, 다듬어, 자르기라고 나와 있네요. 여기에서 자 이제 이 아까 솔리드 여기 키프레임 찍힌 거 보려면 U를 누르면 되잖아요. U를 딱 눌러서 같은 위치에 엔드 값을 0으로 했다가 이 다음 프레임에서 엔드 값을 100으로 하면 자 보실래요? 마치 이 게이지가 올라갈수록 얘가 이제 숫자가 얘를 이제 표시해 주는 것 같잖아요. 이제 요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지 뭐 그런 장면에서 나왔던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프를. 원래 이제 그래프를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 이제 액티비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익스프레션도 하고 페런츠도 걸고 이런 게 있는데요. 저희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넘버라는 이펙트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. 자, 숫자 이펙트 지우고요. 모양 레이어도 지워줄까요? 그 다음에 타임코드라는 게 있어요. 이거 재밌어가지고 넣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라는 효과 눌러보시면은 방금 얘기한 넘버와 타임코드, 숫자와 시간코드 딱 두 개입니다. 이렇게 갖다 주고요. 얘를 키프레임 없이 그냥 돌려볼게요.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프레임 위치가 지금 1초 11프레임에 있대요. 제가. 프레임이 나옵니다. 너무 재밌지 않나요? 뭐 컴포지션의 시간이겠죠. 레이어의 시간일 테고 지금 레이어와 컴포지션이 같은 시간이니까요. 그다음에 프레임 번호 뭐 지금 1번부터 이 시간에 따라 프레임 번호도 나오고요. 요거는 재밌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. 써먹을 때 있겠죠.
뭐 텍스트의 위치가 있으니까 여기다 키프레임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? 그 다음에 위치를 바꾸라고 이렇게 흘러가면서도 시간은 도네요.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시뮬레이션에 CC 파티클 월드를 꼽아봤는데요. 이 파티클 효과는 좀 꼭 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기출문제에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고요. 파티클 만든 게 이번 2020년 공개 문제에도 파티클 부분이 보여서 요거를 꼭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. 저도 복습을 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고 싶고요. 요거는 할 말이 많으니까 다른 영상으로 따로 떼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많은 이펙트들을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요거를 한번 훑어보셨으니까요. 리스트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 번씩 만들어 보세요. 만져보셔야지 내 거가 되는 거니까. 뭐 이펙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펙트가 있는 부분을 못 만들게 되면은 화면이 굉장히 휑해집니다. 그래서 출제됐던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펙트도 꼭 한 번씩 챙겨보셨으면 좋겠네요.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